예, 치매를 앓는 아들을 간병하던 아버지가 별거 중인 며느리한테 치료비를 부담하라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게 2심 재판부가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김 박사님,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이거는 이제 아마 이 두 부부가 사이는 원래 안 좋았었던 모양이죠.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약간의 뭐 별거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제 이 병에 걸렸어요. 네. 근데 이제 거의 치매 상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기 의사를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뇌혈관이 어떻게 되신 뇌에 거죠? 이제 이상이 생겨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그 즈음에 이제 이혼을 하게 돼요. 이혼을 하게 되고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맡아가지고 병원비에서부터 치료비 뭐 전부 다 이제 부담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며느리를 상대로 해서 이제 치료비라든지 그동안 그 돌봐준 거에 대한 그 위자료를 청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1심 때는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법에 누가 명백히 부양 의무가 있다고 그 민법에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하건 그 배우자가 하건 누가 하라는 그 법은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양자인 남편의 청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처음에 1심에서는 패소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2심에서는 며느리가 3천만 원을 물어주도록 그 판결을 내린 건데요. 아주 이례적인 판결 같습니다. 이례적이기 네. 그거 설명해 주시기 네네. 전에 1심에서는 그렇죠. 패소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측이. 부양료를 달라 했는데 부양료를 굳이 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별거 중인 배우자이기 때문에 예. 배우자한테는 부양할 의무가 없다. 예. 아버지가 그 치료비를 댄 거 아니냐. 그래서 예. 부양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거고요. 2심에서 일부 승소를 내렸는데 실제로 우리 민법상 부양 의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하. 1차적 부양 의무는 무조건 부양 의무라고 하는데 예. 내가 배우자하고 자식들한테 하는 부양 의무입니다. 이거는 먹을 게 없어도 꼭 부양을 해줘야 될 의무고. 가부장, 그렇죠. 아니, 가장으로서. 그렇죠. 가부장이 아니라 가장으로서. 미성년의 자식하고 배우자한테 하는 거. 그래서 2차적 부양 의무는 자식이 부모를 하는 거. 이거는 먹고 남는 게 있을 때 할 수 있는 2차적 부양 의무입니다. 아, 그래요? 마찬가지로 예. 아버지가 성년의 아이를 부양할 의무는 성년의 자식이죠. 예. 부양 2차적 부양 의무를 보기 아. 때문에 이런 소송은 잘 없습니다. 아. 통상은 잘 없는데 이례적으로 소송이 들어왔고 1심에서는 부양 요구한 적도 없을 뿐더러 별거를 했는데 이제 뭐 아버지가 했는 당연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2심에서 번복이 좀 됐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자, 아들은 그렇게 쓰러졌어요. 그러면은 배우자가 어쨌든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죠. 배우자가 그러면은 지금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1차적 부양 책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럼 아버지는 2차라고 그러셨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부는 2차 부양 의무자에게 1차 부양 의무자가 돈을 댈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판단한 그러니까 이제 1심하고 다르게 2심 법원, 항소심 법원에서는 예. 1차 부양 의무자가 그 역할을 다 모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예. 분명히 그 남편이 지금 치매에 걸려서 상당히 힘들고 부양 필요한 상태는 걸 알고 있어서 불구하고 자기의 부양 의무를 해태하고 그 대신에 시아버지한테 다 맡긴 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 시아버지가 그 돈을 다 부양했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물어주라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4천만 원 들었는데 3천만 원 3천만 원. 원이고요. 근데 민법에 1차 부양 의무자, 2차 부양 의무자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어요. 예. 아, 그건 민법에 그렇군요. 정해지지는 아, 않았습니다. 예. 예. 근데 저 여성도 좀 안타깝다고 느끼는 것이 2002년도에 결혼해서 2007년도에 별거에 들어갔거든요. 별거에 들어가고 나서 1년 후 정도 해서 쓰러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로 이미 정을 상당히 뭐 이제 떨어지는 별거 정도니까 안 좋은 상태인데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치매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성으로 봐서는 사실은 이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도덕적으로 그렇지 않은 남편이 쓰러진 상태에서 이혼까지 한다면 정말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또 아마 그것 때문에 남편이 쓰러진 이유 때문에 이혼이 아마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까지 왔는데 이제 시아버지가 우리 이 치료비까지 대라 이러니까 1심에서 승소를 하고 이제 여자가 승소를 하고 나니까 그때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도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시기를 사실은 그 결혼도 못하고 이혼도 못하고 이런 정정한 상태에 왔는데 일견 그냥 봤을 때는 대기업에 다니는 연봉이 1억 정도 되는 분이 3천만 원 정도의 이게 어떤 경험을 못했을까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습니다. 좀 다르죠. 사실
돈의 절대 액수, 근데 여성으로부터. 사실 예. 돈도 돈이지만 이 남편이 지금 이제 치매가 젊은 나이에 치매가 온 예. 거고 거동을 전혀 할 수도 없고 배변을 할 수도 없고 뭐 사지도 다 마비되는 상태고 그래서 돈 3천만 원이냐 사지도 마비됐대요? 네, 4천만 원이냐의 문제보다 사실은 굉장히 누구와의 책임감을 갖는 문제, 정신적 스트레스의 문제도 저는 중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 은퇴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은퇴한 어떤 연금 중에서 4천만이라는 돈도 많았겠지만 이미 뭐 70이 넘으신 분인데 이 아들을 다 부양해야 된다는 그 책임감을 혼자 떠안고 가셨던 거죠. 근데 법적으로는 여전히 아내가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 아내도 금전이든 아니면은 병수발이든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요, 이거 들으면서, 어떤 분이에요. 뭐, 방송도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이 따님이 편찮으십니다. 근데 그 사위분이 이제 따님 돌봐주고 이분도 이제 계속 가고 이러는 걸 봤는데, 저는 사실 기적을 믿거든요. 그렇게 가족들이 합심해서 하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확률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확률을 기적이라고 부를 뿐이죠. 그래서 제가 참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게, 뭐, 전 부인도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부인도 이해가 되는데, 또 시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거 사실, 이게, 그 절충점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대법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이게 대법원 가면 어느 정도 절충을 보긴 할 것 같아요. 예. 둘 다 하라 가겠습니까? 음. 어느 정도 적게라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예. 법원에서요. 며느리가 그 3천만 원 위자료를 주라고 판단하면서 이걸 인용을 했어요. 그 아내가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별거 중에 있으면서도 예.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남편을 보고 참으로 마음이 아팠고 많이 울었다. 요 내용을 예로 들면서 그 당시에 부양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며느리가 알고 있었기 인지하고 때문에 있었다? 예, 이게 배수 판결한 왜 이런 식의 이 판결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일반 별거가 아니라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를 하고 있던 커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사이가 극단적으로 안 좋아졌고 이 부인 쪽에서 얘기할 때는 뭐 남편이 폭행도 있었고 외도도 있었다고 뭐 이렇게는 얘기를 해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이었기 때문에 이것에서 이제 나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차 부양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최종 결과, 최종 판결을 한번 기다려 봐야겠죠.